Good afternoon,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6th of May 2021, Sunday, now 2:0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아까 점심 먹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왔다 갔다 아주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부모님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비가 많이 와갖고요. 자, 이제 테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요즘 어찌됐던 주식시장을 가장 짓누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었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워낙 물가가 3% 4% 상승하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죠. 좀 더 어차피 돈이라는 건 좀 더 이득이 많은 데를 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는 건데, 다만 지금 연준에서는 밝히는 바가 지금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좋아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양적 완화 했던 게 올해 8월 9월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 약효가 다 합니다. 그래서 8월 9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있겠지만 지금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국 사람 취업하는 그 취업률이 아직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계속 내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취업률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내년쯤에는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긴축 정책을 좀 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염려하는 거는 물가가 혹시라도 예상보다 더 빨리 상승하면 원래 이제 내년을 예정했지만 올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이게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지금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시가 조정받는 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정을 받아야 좀 더 견조한 흐름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기만 하면 나중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계속 상승이 되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래서 어찌됐든 기준금리 문제는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이슈가 조금 있다가 소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요런 기회에 저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이렇게 좀 분할 매수해 두시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테스는 그 반도체 증착 장비의 어떤 선도 업체인데, 증착 장비라는 건 웨이퍼에 이제 방막을 입히는데 그걸 이제 증착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착 장비의 최강자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드라이 클리닝, 예전에는 그 웨이퍼를 닦아내는데 뭐 물이나 이런 걸로 닦아냈지만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마른 걸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쪽, 세정 쪽으로도 요즘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증착 장비가 우리 이제 세계 반도체가 거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 너무 두 회사의 편중 비율이 높다는 약점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업계 특성상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그 두 회사가 거의 잡고 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증착 장비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다. 그래서 이 증착 장비 하면 이제 PSK하고 테스가 꼽히고 있고, 그다음에 테스가 올해 그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죠? 1분기에 그 매출은 1,54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게 제가 써놓고도 글씨를 잘 못 읽겠네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은 물론 예상치지만 지금 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 시즌 초에 예상했던 예상치가 2019년에는 매출이 1784억, 2020년에는 2460억, 2021년은 3629억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2019년에 117억, 작년에 317억,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올해는 726억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019년에 6.59, 2020년에 12.88, 21년 올해는 이게 몇 프로인가요? 20.01%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이 2019년에 15.85, 2020년에 16.22, 마찬가지로 25% 미만이면 그냥 빚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세금 때문에 약간의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가 아니고 이렇게 우상향했다가 한번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8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32,700원이어서 이제 그 금요일 날 6.51%가 상승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게 상승한 것 같은데요. 52주 전고점이 37,700원이니까 한 10%가 채 안 되나요?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나 10% 조금 넘겠네요. 그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고, 원래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한 이틀 사이에 확 올라왔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원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역시 그 반도체 그 사이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근데 지금 뭐 메모리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거의 좋을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죠. 그리고 후년까지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건 그렇지만 한 올해 말 정도까지 들고 가는 거는 이상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할 매수해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테스하고 연관해서 그 제우스도 한번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가 메모리 투자 최대 수혜주다, 그랬고, 아까 이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제가 다시 체크해 봤는데 매출은 1분기에 1544억이라고 그랬는데, 1544억이면 2019년 전체 매출하고 그때가 1784억이니까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2020년 작년에 2460억 했는데 작년 매출의 70%를 그냥 1분기에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시안하고 평택 2공장에 지금 이제 증설하는 부분하고 SK 하이닉스는 그 낸드 플래시를 128단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반도체주가 하반기에는 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영역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부족이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하고 내년까지도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 그다음에 아까 한미반도체, 요런 PSK 요런 주식들은 분할 매수해서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싱 오디세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메시지, 사람들의 냄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 점이 바로 페로몬 연구의 과제 중 하나죠. 페로몬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같은 종의 다른 개체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분비되는 물질을 뜻한다. 페로몬은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방, 햄스터, 돼지와 같은 동물들은 페로몬을 분비하여 짝짓기 등 여러 행동에 서로 영향을 준다. 동물들은 VNO 또는 야콥슨 기관이라고도 하는 서비골 기관에서 페로몬의 화학 신호를 감지한다. 곤충들은 매우 미세한 양의 페로몬을 방출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예를 들어 어떤 나방은 피코그램 단위의 극히 적은 양의 페로몬을 방출하는데 1km 이상 거리에도 미세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기관이 있을까? 동물의 견줄 바는 못 되지만 사람들의 콧구멍 밑 안쪽에 있는 작은 틈에 VNO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근까지 사람의 VNO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여러 연구를 통해 페로몬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플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유명한 변호사라 그러는데요. 끔찍하게 불평등한 현실과 스타 변호사 알렉산더 비켈은 플롭의 하버드 로스쿨 동기 중 한 명이다. 비켈 역시 동유럽의 유태인 이민자 출신으로 뉴욕의 국립학교에 진학한 후 시립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플럼처럼 로스쿨 수업의 스타였으며 그 세대의 가장 명철한 헌법학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컸지만 안타깝게도 암이 그 싹을 잘라버렸다. 다른 로스쿨 동기와 마찬가지로 비켈은 1948년 채용기간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맨하튼으로 향했다. 그의 발길이 처음 멈춘 곳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머지 로스로 그 시대의 여느 로펌처럼 고전적이고 고지식했다. 머지 로스는 1869년 창립된 로펌으로 리차드 닉슨이 1968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일했던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문지상에 딱 두 번 이름이 오르내리는 여인과도 같다. 태어났으나 죽을 때. 그 회사의 한 선배 파트너가 내놓은 명언이다. 여러 단계의 인터뷰를 거친 그는 마침내 그럴듯한 명언을 내놓은 그 선배 파트너 인터뷰를 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안내되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라. 칸막이가 커진 어두운 방에 예술적인 무늬가 수놓인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있고 가죽정장을 입힌 두꺼운 법률 서적이 층층이 쌓여있는 가운데 멋지와 로즈 유화가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말이다. 수년 후 비겔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전체 인터뷰 과정을 끝마치고 모든 것을 통과하자 그 선배 파트너에게 인도되었고 그는 제 선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비켈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배경을 완곡한 어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써야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저는 분명 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고전적인 로펌에서는 출신 배경에 상당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일자리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죠. 단지 그들은 제가 하는 것을 보며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겔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의 화려한 명세에 걸맞지 않은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된 선배가 오히려 더 당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비겔은 빛나는 책을 써낸 사람이었다. 머지 로스가 단지 출신 배경을 문제 삼아 비겔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껄끄러운 흑인 소년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비겔은 당신의 경험담을 듣던 인터뷰어가 안타까운 마음에 울었다. 하지만 당신은 스타였잖아. 당신 정도면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비겔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조금 운동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요일이니까 운동 좀 하시고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잉글리시 샤우팅 무료 참석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여기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주식 상담이나 그 다음에 뭐 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싶으신 분도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